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BDG의 양디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본격적인 첫 번째 튜토리얼로 여러분들 영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렇게 스티커처럼 찰싹 달라붙는 자막을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DG의 애프터 이펙트 지금 시작합니다. 에펙을 이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링크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다른 영상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그런 모션 그래픽, 짧은 모션 그래픽 같은 걸 만들 때 보통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링크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영상과의 타이밍 같은 걸 우리가 좀 맞출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컷 편집된 영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자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그런 스티커 자막은 영상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 링크된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프리미어가 열려 있고요. 영상 앞부분 아까 보셨던 이 인트로가 올려져 있죠. 한번 보면은 그냥 요즘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자막이 딱 날라와서 붙어야 되니까 이 플레이 헤드를 놓고 우선 프리미어에서 필요한 부분에 자막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툴 눌러서 여기다가 BDG의 편지 바꿔서 애프터 이펙트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건 어차피 타이밍을 잡기 위한 용도고 어차피 에펙에서 새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타이밍만 좀 맞춰서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가이드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막을 한 트랙 위로 올려주시고 아래 배경 영상을 이 자막 길이에 맞춰서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V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고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로 딱 올리면은 복사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상과 자막,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영상과 자막을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왜 영상을 자르고 복사해서 묶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링크된 프로젝트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에펙에서 작업하는 용으로 영상을 복사를 해서 쓰고 기존에 작업했던 컷 편집은 무조건 보존을 해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프리미어에서 지금 자막이랑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네스트처럼, 그러니까 중첩 그 시퀀스처럼 한번 묶이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쭉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컷 편집된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다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할 때도 프리미어에 최초에 컷 편집한 게 남아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다시 컷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그걸 에펙에서 해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에펙에서 그런 컷 편집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거롭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엄청 짜증나는 걸 아마 아시게 될 텐데 되도록이면 경험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링크된 프로젝트 형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컷 편집된 영상 소스는 꼭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업할 이 두 개의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 오디오 클립 같이 선택되는데 이거는 그냥 언링크해서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영상과 자막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이 쭉 뜨죠. 그 위쪽에 보면은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에펙이 실행이 되죠. 저는 이제 에펙 2020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문 버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작업은 이거보다 낮은 버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영문 버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도비가 번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작업을 해보려고 한글 버전으로 했는데 도저히 무슨 기능인지 찾기도 힘들고 아무튼 좀 제가 익숙한 버전이 영문 버전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영문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도 그렇고 에펙도 그렇고 영어로 되어 있는 좋은 튜토리얼이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영문 버전 쓰면서 영어로 공부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가 열렸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무슨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지 묻는 건데 적당한 이름으로 해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열렸는데 제가 쓰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아니라면요, 이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스탠다드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와 똑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랑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죠. 자, 우선 이 위쪽에 보면은 도구 툴이 있어요. 도구,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여기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 영역. 자, 이 프로젝트 영역은 다양한 소스들이 이제 있는 영역이고요. 자, 여기 모니터가 이제 작업을 한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이제 프리미어로 얘기하자면 프로그램 창 같은 곳이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작은 패널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길쭉하게 타임라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디테일한 버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각각의 디테일한 기능들은 차근차근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에는 프리미어에서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게 링크된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알아서 소스를 불러오고 컴포지션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컴포지션이 뭐냐 하면은 프리미어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젝트 창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EP, 이게 좀 창이 작은데 좀 확장을 해서 보시면은 EP 언더바 19 링크드 콤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도 EP 언더바 19 링크드 콤프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자, 이 아래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영상 하나와 자막, 지금 이거 프리미어에서 작업한 자막인데 꼭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레이어는 프리미어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앞뒤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 뒷부분에 보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해서 이런 식으로 트리밍, 즉 잘라내기도 해서 길이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우선 이 상단 도구 모음 창, 이 T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텍스트 툴이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T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는데 화면에다가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적어줍니다. 첫 번째 자막 비디즈의 애프터 이펙트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아름다운 바탕체로 이렇게 적힙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캐릭터 창이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시면은 이 옆에 화살표 누르면은 다양한 것들 중에서 캐릭터를 선택하시면은 자막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열릴 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익숙하시죠? 그렇게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바탕 말고 저는 약간 동글동글한 서체, 잘난 서체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약간 자간도 좀 조절해서 다닥다닥 붙은 느낌으로 해주고, 지금 패러그래프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창이 있는데 정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줄이니까 가운데 정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텍스트에 테두리를 넣어 줄 건데 이거는 프리미어랑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글씨 색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앞에 게 이제 지금 필립 컬러라고 해서 글씨 색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색상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의 색상을 선택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뒷부분이 바로 테두리 색상입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딱 그어져 있죠? 이게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데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이렇게 딱 해서 색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약간 저는 주황색을 좋아하니까 이런 식의 어두운 주황색을 선택을 하고 OK를 딱 눌러줄게요. 하면 지금 되게 희미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 아래 부분이 이제 테두리에 대한 영역이에요.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얇아서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쭉 올려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키워줘 버리면은 아예 글씨가 안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스트로크 오버 필이라고 되어 있죠. 즉 글씨 색깔 위로 스트로크, 이 테두리가 생기게끔 하는 건데 이걸 클릭을 해서 세 번째에 있는 All Fills Over All Stroke, 모든 글씨는 모든 테두리 위에 올라온다 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두리가 좀 더 볼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좀 더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제 도구 모음 창에서 셀렉션 툴 첫 번째에 있는 단축키로는 V예요. 많이 사용할 테니까 익혀두시면 되고, 이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자막 위치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구석탱이쯤에 요즘에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이드를 위해서 프리미어에서 작성했던 자막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녀석이었죠? 이 앞에 있는 눈을 이렇게 딱 눌러서 아예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효과를 줘볼 거예요. 우선 옆에 보시면은 안 보이는데 이 캐릭터 있는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펙트 앤 프리셋으로 바꿔줍니다. 이펙트가 모여있는 창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엄청 많아요. 프리미어랑은 다르게 엄청 많습니다. 자, 먼저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드롭 섀도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딱 나오죠. S까지 치면은 이 녀석을 드래그를 해서 이 자막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아 줍니다. 이 모니터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타임라인 쪽에다가 올려놔줘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은 이 프로젝트 창 바로 옆에 있어요. 프리미어랑 비슷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롭 섀도우 보이시죠? 옵션은 프리미어의 설정 중에 그림자를 생각하시면 섀도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림자 색상일 거고 오파시티는 쭉 올려서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주변에 약간 은은하게 퍼지는 그림자를 만들 거니까 각도는 상관없을 거고 디스턴스 거리는 0으로 해주시고 부드럽게 소프트니스를 한 50 정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좀 더 올려줄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티가 잘 안 나지만 여기 보면 살짝 그림자가 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이번 튜토리얼의 핵심은 이렇게 쭉 날라와서 스티커처럼 착 달라붙는 효과를 줘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펙트 프리셋에서 이번에는 CC 페이지 턴 PHE를 치면 이렇게 딱 나오죠. 페이지 턴을 마찬가지로 이 자막 위에다가 적용을 딱 해주겠습니다. 이 폴드 포지션을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드 포지션은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십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꾸 이렇게 쭉 옮겨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 코너가 접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딴 데로 바꾸면 레프트 코너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왼쪽 코너가 접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오른쪽 코너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얘는 그냥 오른쪽 코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옮겨보면 이렇게 오른쪽 코너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두 번째 폴드 포지션, 즉 이 빨간색 십자로 인해서 얘가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반투명한 형태로 해서 뒷면이 보이는데 이 아래 보면은 이 백페이지라는 항목들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1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드롭박스를 선택을 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바꿔줍니다. 그러면 뭔가 그냥 색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 아래 보면은 백페이지 오파시티, 즉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아예 안 보이게 100으로 높여줄 거고요. 색상은 주황색 계열로 맞춰놓고 여기서 약간 좀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 자막이 안 보이다가 슉 날아와서 착 달라붙어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0초에서 이 폴드 포지션, 이 옵션 중에 폴드 포지션, 이 스톱워치 익숙하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우선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줍니다. 근데 키프레임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어디 있냐면 이 아래 타임라인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저희는 지금 효과, 이펙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CC 페이지 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쭉 옵션들이 뜹니다. 요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쭉 옮겨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0초의 폴드 포지션에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거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단축키 U를 딱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키프레임을 생성한 항목들만 이렇게 딱 노출이 되게 됩니다. 훨씬 편하죠. 이거는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1초에다가 딱 위치를 시켜주시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 턴 선택하면 보이는 이 인디케이터 있죠. 이 녀석을 접히는 부분이 없게 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0초로 가면은 지금 덜 접혔죠? 이게 아예 안 보여야 되니까 이 녀석을 자꾸 위쪽으로 쭉 안 보일 때까지 옮겨주세요. 화면 밖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재생이 되기는 하는데 프리미어처럼 깔끔하게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에펙에서는 이제 램 프리뷰라고 그래서 이 워크 에어리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숫자 키보드 쪽에 있는 0번을 누르시면은 램 프리뷰가 되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프리뷰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마 느리게 재생될 텐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리얼타임, 즉 실제 속도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이 타임라인에서 자막만 남겨두고 전 나머지는 다 끌 거예요. 이 영상도 저희 어차피 프리미어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눌러서 꺼주면은 자막만 이렇게 외로이 딱 남게 됩니다. 영상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에펙에서 되도록이면은 최소한의 작업만 해주게끔 하는 게 컴퓨터에 무리가 좀 덜 가더라고요. 네,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저장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프리미어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딱 넘어가면 원래 이 투박했던 자막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재생을 해봅니다. 짜잔! 스티커처럼 찰싹하고 달라붙는 자막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가 실제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는지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기능을 하나하나 따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좀 지루할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기능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즐겁게 배우실 수 있게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를 누르셔서 주변에 있는 영상 꿈나무들 그리고 특히 같이 에펙을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